3대 예측, 3가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측, 박 대통령의 미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나요, 정두원 의원? 언제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헌재에서는 이제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1월 말에 그만두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순수히 응해준다고 몰라도 다 부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예. 그럼 언제로 예상하세요? 저는 한 3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월 말의 네. 근거는 뭡니까? 그 또 한 명이 또 그만두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예. 그 전까지야 이제 그분이 3월 13일 날 그만두세요. 예. 그럼 그 전에 되지 않겠는가? 예. 바라보는. 예. 중요한 건 결과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서. 일단 김진태 의원은요. 이제 이분은 법조인 출신이죠. 페이스북에다가 9일에 이런 걸 올렸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냐. 하다못해 세월호 사태도 탄핵 사유라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형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말은 절대로 탄핵 안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두원 의원? 저는 김진태 의원 보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생각은 꼭 6.25 세대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말만 하면 참전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6.25 세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구시대 같은 예, 느낌. 왜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새누리당의 미래입니다. 새누리당. 훨씬 복잡해요. 새누리당의 미래 예측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예. 국민들은 이미 촛불 민심은 새누리당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이미요?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싸우고 있거든요. 예, 친박, 비박 서로 이제 당권을 가지고.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주말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정치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민심은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해요. 제가 그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새누리당은 없어질 겁니다. 1년 후, 길게 봐야 2년 후에는 없어질 거고요. 또 과거에 열린 우리당에 얘가 또 있거든요. 그 당도 뭐 여권이었고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시작했는데 옆에 정장숙 의원 계시지만 사라졌어요. 역사 무대에서. 없어요. 지금 열린 우리당 없어요. 네. 새누리당도 사라질 거다. 네. 일단 지금 주말 사이 상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뭐 이 정도 수로 탄핵이 가결이 되면 사퇴할 거라고 바라봤던 이정현 대표가 웬걸요. 즉각 사퇴 없다. 대책기구를 만들고 나서 사퇴하겠다. 유승민, 김무성 두 해당 행위자는 당을 나가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이 친박계들이 모임도 연다고 합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혁신과 통합 연합 모임. 그러자 비주류 모임이 비상시국위원회가 또 회의를 열었어요. 최순실 방조자들이 당 떠나라. 우린 못 나간다. 지금 서로 못 나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엽기적인 저질 배타적인 정치를 한 사람들이 이름을 혁신과 통합이라고 적었다니까 정말 세상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있나.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혁신과 통합하겠다 이런 겁니까? 염치가 없어도 정말 인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아니, 분당이라는 건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사람들은 못 말리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끝끝내 당권 붙들고 있을 겁니다. 1,00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요. 당의 재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비박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다 새가슴들이라서 또 풍찬노숙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못 나오면서 둘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꼴사나운 모습만 보일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네, 한지붕 부가족 사태가. 아이고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선언 어제 하신 거예요? 저 새누리당 나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새로운 보수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좀 더 새누리당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당 창당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신당 창당을 할 거라고는 얘기는 이미 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 책임이 있거든요. 뭐 친박, 비박 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풍찬노숙하기로 마음먹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신당 창당을 이제 서둘러 하는 이유는 신당 만들어서 혹시 이제
분당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나올 비주류들을 다 담아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와서 같이 하겠다는 몰라도 예. 뭐 굳이 그렇게 그냥 애써서 모셔올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좀 정말 진정한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거나 다 보수라 그러는데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에 복종하는 게 무슨 그게 보수입니까? 극우지. 그러니까 지금 친박 지도부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 집단들이. 친박은 그런데. 예, 근데 비박도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명성을 좀 생각을 할 때. 그 마모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숫자만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한테 조금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창당합니까? 목표는 언제입니까? 창당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략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뭐 좀 여러 가지가 요소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점은 아직 말할 단계 못. 말할 단계 아니고 대선 후보 내는 겁니까? 목표. 대선 후보가 없이 정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누가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까? 아니 뭐 그 제4지대가 되는 그런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재집권한다는 것은 그건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 그건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를 낸다 그래서 꼭 집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집권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국민들한테 이해가 아니다. 그 집권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럼 신당도 해당되는 거예요? 신당도 해당이 되죠. 아니, 우린 대선 후보 내는데 우리가 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것도 참. 다음 예측이 좀 중요합니다. 대선. 가장 중요한 대선. 우리의 미래를 이제 담보하게 될 대선. 어떻게 될까? 일단 시기는 빠르면 봄. 늦으면 여름. 그래서 뭐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벚꽃이냐 장미냐에 따라서 일단 유불리는 좀 벚꽃 대선이 만약 치러지면 그러니까 3, 4월 이런 대선이 치러지면 사실 다른 후보들이 뭘 이렇게 어떻게 몸을 풀어볼 시간도 없이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유리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간이 짧지만은 짧은 시간에서 국민들께서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특히 앞으로 2-3개월 동안 전국이 어떤 상황을 보일지 모르고 또 이 정치인들이 흔히 말해서 이 계산하는 걸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개월 동안 다른 6-7개월 또 1년만큼 긴 시간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도 요새는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짧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꼭 누가 유리하다. 지금의 지지율대로 갈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 역동적이다. 정말 국민들한테 누가 저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닿는 사람이 전 점수를 많이 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요새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너무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마치 대통령이 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감점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될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걸 봐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다 그런 표현들이 돼 있던데 마치 다 점령군처럼 뭐 인수위처럼 군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이번 대선이란 문제점은 문제에 보기들이 있는데 정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 그러니까 1번 2번 뭐 누구 쭉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100%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누구 돼야 돼가 아니라 누가 될까. 뭐 그러니까 별 기대도 잘 안 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게 하긴 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시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갖고는 국민들이 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 갖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제.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새누리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드렸지만은
또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저는 치고 올라온 후보들이 결국 나중에 당내에서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거 오늘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지금 많이 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까 이재명 시장 인터뷰할 때 더 치고 올라갈 것 같다 본인이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은 어떻게 다른 후보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저렇게 행동해서는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확장성도 없고 정체되고 그리고 그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거들이. 그래요? 예. 앞서가는 후보들이 그렇게 수성을 하다 보면 이건 수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무 아주 교만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문재인 후보가 반성하면 또 모르죠. 아니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위였고 끝까지 후보 됐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박근혜 후보의 후광을 본 거죠. 박정희를 본 거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또 변곡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개헌을 둘러싸고 또 어떻게 합정 연행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라 전체가 좀 취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진심으로 누가 더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오리무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가 고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시장한테도 지금 반론을 해 주셔야 될 게 있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 하실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고초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반기문 총장 계속 지지율 1위 가다가 이 최순실 국면에서 아주 타격을 제대로 받고 지금 추락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정두원 의원.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친박 세력은 이제 극우, 그러니까 수구 우파고요. 또 이제 친노 세력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구 좌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그 사이에 이제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중도 좌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제4지대를 얘기하는 게 중도 우파를 얘기하는 건데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가 연대해서 집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시대에도 맞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 이거는 정말 미지수고요. 이거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런 중도 우파가 만들어지면 거기하고 같이 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또 중도 좌파하고 이제 연대를 할 생각을 할 거고. 자, 그럼 아까 신단 창당 하신다 그랬죠. 대선 후보 낸다 그러셨죠. 여기에 반기문 총장 초대하십니까? 그분이 무슨 초대 응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당연히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만 함께 해주길 바라십니까? 네,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열어놓는다. 이게 애매한 말 말고요. 그분이 온다면 환영입니까? 상황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따져보면 반기문 총장이 올 곳은 우리 당이다, 신당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당이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좌파 쪽으로 갈 생각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야권 쪽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친박에 얹힐 생각 아니고 결국 중도 우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미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미랄이 되겠다. 둥지를 만들어 놓겠다. 이쪽으로 오셔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겠는가? 바라보는. 중요한 건 결과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서. 일단 김진태 의원은요. 이제 이분은 법조인 출신이죠. 페이스북에다가 9일에 이런 걸 올렸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냐. 하다못해 세월호 사태도 탄핵 사유라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형 사고 날 때마다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말은 절대로 탄핵 안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두원 의원. 저는 김진태 의원 보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꼭 6.25 세대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말만 하면 참전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6.25 세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구시대 같은 느낌. 왜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새누리당의 미래입니다. 새누리당. 훨씬 복잡해요. 새누리당의 미래 예측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미 촛불 민심은 새누리당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이미요? 그런데 거기서 또 싸우고 있거든요. 친박, 비박 서로 이제 당권을 가지고.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주말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민심은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해요.
제가 그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새누리당은 없어질 겁니다. 1년 후, 길게 봐야 2년 후에는 없어질 거고요. 또 과거에 열린 우리당에 얘가 또 있거든요. 그 당도 뭐 여권이었고 굉장히 기세등등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정장승 의원 계시지만 사라졌어요. 역사 무대에서. 없어요. 지금 열린 우리당 없어요. 새누리당도 사라질 거다. 네. 일단 지금 주말 사이 상황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뭐 이 정도 수로 하는 사람들은 못 말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끝끝내 당권 붙들고 있을 겁니다. 1,000억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요. 당의 재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비박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다 새가슴들이라서 또 풍찬 노숙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못 나오면서 둘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 꼴 사나운 모습만 보일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네, 한지붕 부가족 사태가. 아이고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선언 어제 하신 거예요? 저 새누리당 나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새로운 보수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좀 더 새누리당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당 창당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신당 창당을 할 거라고는 얘기는 이미 하셨잖아요. 예, 저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 책임이 있거든요. 뭐 친박, 비박 다. 이게 가결이 되면 사퇴할 거라고 바라봤던 이정현 대표가 웬걸요. 즉각 사퇴 없다. 대책기구를 만들고 나서 사퇴하겠다. 유승민, 김무성 두 해당 행위자는 당을 나가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이 친박계들이 모임도 연다고 합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혁신과 통합 연합 모임. 그러자 비주류 모임이 비상시국위원회가 또 회의를 열었어요. 최순실 방조자들이 당 떠나라. 우린 못 나간다. 지금 서로 못 나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엽기적인 저질 배타적인 정치를 한 사람들이 이름을 혁신과 통합이라고 적었다니까 정말 세상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있나.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혁신과 통합하겠다 이런 겁니까? 염치가 없어도 정말 인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아니, 분당이라는 건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예측, 3가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측, 박 대통령의 미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나요, 정두원 의원? 언제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헌재에서는 이제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1월 말에 그만두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순수히 응해준다고 몰라도 다 부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언제로 예상하세요? 저는 한 3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월 말의 근거는 뭡니까? 그 또 한 명이 또 그만두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그 전까지야 그만 이제 그분이 3월 13일 날 그만두세요. 그럼 그 전에 되지 않겠